있잖아요.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가 있어요. 자, 직접 거래부터 들어갑니다.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를 해요? 의뢰인하고 거래한 걸 말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건물이고 이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개공에게 의뢰인이 갑소유 건물이죠. 의뢰인이 개공에게 팔고 싶다고 중개를 해달라고 의뢰를 맡겼어요. 근데 개공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샀어요. 몇 번만 해도 직접 거래를 했어요. 아까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물건을 사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한 번 사더라도 직접 거래, 여러 번 사더라도 직접 거래.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중개를 하면 돈 200만 원 벌어. 개공이 보수. 자기가 직접 사서 되팔면 1억이 남아. 그럼 이걸 중개를 해야 되겠어요? 직접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죠. 근데 걸려 안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공부하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걸려? 다른 사람 누구 명의? 구체적으로 남편? 남편이 팔고 가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뚝 불러 불어? 뭐들을 불러? 자, 뚝 불렀는데 그렇죠. 그렇게 쉽게 불렀죠. 좋았어요. 그러면 기어코 내 명의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비개공에다가 계약서 써달라면 이 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상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A가 개공이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되고 개공은 B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중개 보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보수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보수 주고 적법하게 살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통해서 사면 돼요. 적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인가 보세요. 개공이 원래 자기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려.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야 하는 걸. 여기서 직접 거래? 팔아먹은 것도? 왜? 의뢰인을 하고 거래했으니까. 그럼 결국 사든 팔든 누구하고 거래하면 다 직접 거래? 의뢰인.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이것도 B에게 의뢰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이 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럼 여기가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 여기가 개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옆집 부동산에 내놔야 돼. 자기 물건 팔 때는 직접 팔면 걸리니까. 이해됐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 안 하면 이제 문제 생기면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옆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그렇다래요. 그럼 이건 직접 거래인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부터. 이제 당첨되셨어. 그렇죠. 왜 당첨됐냐? 심하게 웃었으니까. 자, 이 사람이 개공에게 이 물건 임대 내주고 싶다고 임대를 의뢰를 했거든요. 남에게 임대 내주고 싶은데 중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임차인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았어요.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하고 했다.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 당첨. 왜? 임대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하여튼 아니다. 여기는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 직접 거래다. 아니다. 우리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직접 거래다. 아니다라면 직접 거래다. 또 아니다라면 직접 거래다. 우리 모자 쓰신 분은 어떻게 해요? 직접 거래. 여기는
직접 거래? 왜? 아, 임대도 예, 의뢰인하고 했으니까 직접 거래다. 직접 거래입니다.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그럼 결론은 뭐요? 의뢰인하고 하면은 매매든 임대든 다 무슨 거래? 전세든 저당이든 다 무슨 거래? 누구하고 거래하면? 결론은 딱 하나야. 누구하고 하면? 의뢰인. 팔 때도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 이해됐어요?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안 돼. 한 번 해도 직접 거래, 여러 번 해도 직접 거래. 결론은 딱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그러니까 안 걸려면 다른 계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면 안 걸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자기 남편 명의로 된 것을 부인 계공이 중개를 했어. 부인이 계공이거든요. 그럼 직접 거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 소유자가 다르니까 남편 건데? 아, 그래도 이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된 것 또는 부인 명의로 된 것은 배우자가 중개해도 관계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옆부동산 안 내놔도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직접 거래 끝. 밑에 볼게요. 자, 어디다 밑줄 그었냐면 그 니은이 일단 기억에서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의뢰인. 자, 기억에서 첫째 줄 직접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거래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누구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째 줄 키포인트고. 자, 니은에 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니은에 가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개공이 친척 소유 부동산 동그라미. 개공이 친척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뭘 했어요? 매각했어요.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친척이나 배우자 물건을 중개한 것은 직접 거래 안 걸려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죠? 그다음에 나에 보면은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거래 범위는 매매 교환뿐만 아니라 임대차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지상권, 저당권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뢰인하고 하면은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누구하고 하면 다 직접 거래다.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 물건을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그랬어요? 다른 경우 오른쪽 라 있습니다. 189페이지 맨 위에 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후 중개 밑줄 보세요. 다른 개공후 중개로 매수를 해서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후 중개 밑줄 또 다른 매도한 경우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면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돼요. 근데 중개 보수는 주고 직접 사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수 주기도 아까우니까 직접 사다 보면 걸릴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직접 거래 끝. 쌍방대리 들어갑니다. 쌍방대리라는 뜻이 뭐예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리권을 줬어요. 알아서 팔아달라. 이것은 의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대리 권한을 준 거예요. 자, 그래도 을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A는 누구 대리인도 돼요? 가부 대리인 A. 또 누구 대리인? 을의 대리인 A. 자, 매도인 매수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팔고 사고 이렇게 둘이 계약을 성사시켜 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팔고 사고 찍고 뭘 찍어? 도장을. 그렇죠. 이걸 쌍방대리. 그죠? 그러면 이렇게 쌍방대리를 이 개공이 혼자서 팔고 사고 찍고 이렇게 해서 쌍방대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쟁이에요.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이 갑하고 을이 쌍방대리 해도 좋으니까 빨리만 계약 성사시켜달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쌍방대리 해도 좋다. 빨리만 계약을 성사시켜달라. 그럼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 허락 받으면? 강력 주장하십니까? 왜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허락을 했으니까. 예, 좋았어. 하여튼 여기는 걸려? 여기는 걸린다는데? 좋아. 여기는 걸려? 여기는 걸려. 저기는 걸려? 여기는 다 걸린다는데? 하여튼 안 걸려.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안 걸린다고 해요. 자, 민법에서는 허락을 받으면 괜찮아요. 민법에도 쌍방들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민법에서는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개공, 소공, 보조는 허락 받아도 안 돼. 근데 일반인들은 허락 받으면 됩니다. 왜? 민법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두 법이 서로 저촉되면 어느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중개사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도 안 돼. 민법에서는 허락이 있으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은 허락이 있어도 안 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쌍방대리 밑줄 긋게요. 자, 189페이지 기억 다 밑줄 긋볼게요. 쌍방대리란 개공 등이 거래 당사자의 권리 이전 의뢰인과 취득인 모두를 대리해서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개념이고, 민법에서도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허락이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근데 중개사법은 동의가 있더라도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첫째 줄 후단, 니은에서 첫째 줄 후단 일방대리란 말이 나옵니다.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일방대리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어. 그래서 이제 개공이 상대방 찾아서 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이게 일방대리예요. 일방. 한쪽만 대리권을 부여받은 걸. 이걸 무슨 대리? 일방대리. 이건 금쟁이 아니에요. 금쟁이 아닙니다. 일방대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갑이 바쁘니까 중개업소에 아예 맡겨놓고 해외 출장 다니고 건다고 팔아달라고. 됐어요? 이건 금쟁이 아니에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 효력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 금지행위 위반한다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처벌만 받는 뿐이에요. 그 두 번째 줄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면 안 된다. 끝. 자, 7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목이 투기조장이죠. 여기서 투기조장에서 투가 나온 거예요. 부동산 투기조장에 투가 나온 건데, 그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줄인 걸 공부하지 말고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법 조문을 읽어 두시라 그랬죠. 그 박스 조문 길어요, 짧아요? 길어죠. 그걸 읽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줄이면 투기조장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공 등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여기가 이제 앞문장이에요. 끊어보세요. 이게 이제 미등기 전매란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이거요. 미등기 전매. 이해되세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여기까지 미등기 전매를 말하고,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이게 뒷문장이거든요. 칠판에서 이게 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무슨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여기서 이제 투가 나오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제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고 넘겨요. 등기 안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이 사서 갑에게서 정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죠. 그럼 을하고 병은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을하고 병은 이 조항에 의해서 금지 행위 투기 조장으로 걸릴까 이 말이에요. 을하고 병은 이 조항에 의해서 투기 조장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이합전에 11월 12월 달에도 이야기했는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첨. 걸려? 여기는 안 걸려? 여기는 안 걸려? 왜 안 걸려? 아, 좋았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금지행위 규정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을하고 병은 개공 등이요,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어느 법에 의해서 처벌받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받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러면 이 조항에 걸려드는 사람은 누구? 개공이죠. 개공 등이죠. 그럼 칠판에 개공 등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지. 아직 안 적었지. 적어야지. 아, 진짜 별걸 다 알아. 아직 안 적었어. 지금부터 적습니다. 개공 등. 여기도 개공 등.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매물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를 맡겼어.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알았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 찾아오니까 1억짜리 매물 나와 있다고 사라고 꼬신 거예요. 한 달만 기다리면 1억 5천 받아준다고. 그럼 얼마 벌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개공은 보수 챙기고 또 병이 찾아오니까 1억 5천짜리 매물 나와 있다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얼마 받아줄게? 2억. 그럼 여기도 5천 벌어준다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억짜리 너무 좋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이 산 건데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었어요? 2억까지 뛰었죠. 그럼 누가 조장한 거예요? 개공이 조장한 거잖아요. 소공 보조원. 이분들이 이 조항에서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을하고 병은 다른 법에 의해서. A는 이 조항에 의해서.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해됐어요? 이건 이제 관계법령에서 못하게 한 거.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투기 조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원래 을에게 1억 5천 받아준다고 지금 꼬셔갖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값이 떨어져갖고 9천만 원을 되팔았어. 그럼 이 사람 전매 차익을 남겼어요? 오히려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봤죠. 그럼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A가? 전매 차익 못 남겼을 때 걸려 들어가? 걸려 들어갑니다. 왜? 행위. 판례에서 이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걸려 들어갑니다.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그 동그라미 1번 탈세 등 목적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니은 밑줄 그으세요. 니은 세 줄. 봉금지 행위는 개공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한 당사자가 칠판에서 을하고 병을 말하죠. 어느 법에 따라 처벌된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처벌되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누구는? 개공은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이 뜻이야.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개공은 이 7번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고 을하고 병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처벌된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디귿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먼저 보세요. 개공이 탈세 등 목적으로 한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매 차익을 못 남겼다 하더라도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구나. 근데 책에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점수 잘 나와요. 그렇죠? 없는 거 빼고는 다 나와 있거든요. 됐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제 여기서 7번 등 속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7번은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줄 후단 밑줄 보세요. 중간부터 이해는 두 번째 줄 중간 이해는 찾았어요? 분양권으로서 분양권 동그라미 관련 법령에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거나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전매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임대주택 등으로서 관련 법상 임대주택 의무가 이제 임대 아파트 등에 있다. 이것은 관련 법에서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게 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깨고 개공이 알선을 한 거나 그러면 걸려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이제 시 여기서 시가 나오는데 시세에서 자 법 조문을 한번 볼게요. 개공 등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거래가 완료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것도 금쟁이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것도 이제 시 그 정도 떠주세요. 자 9번은 내려갑니다. 개공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조직해 갖고 회원들끼리 공동 중개를 해요. 회원이 아닌 자는 왕따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걸려 들어가요. 이거 전부 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래서 이제 이 시 단위입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거든요. 교란행위. 시단 8번하고 9번. 거래에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쟁이 걸려 들어가요. 자, 그 제목을 읽어 두시면 되겠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3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3번 간단하게 보면 시세 교란 목적 개공 등의 금지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첫째 줄 누구든지 부동산 누구든지 동그라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 방법으로 개공 후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방해해서 방이 나옵니다. 이게 방 동그라미. 이제 시단방 이거 다 교란행위거든요. 시단방 이거 교란행위인데 이게 33조 2항이에요. 그래서 33조 2항은 아까 누구든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그러면 33조 2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 없어? 있죠. 이 조항을 좀 읽어두시면 돼요.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자, 1번 한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해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저 중개업소에 우리가 매물을 내놓지 말자. 또 아파트 주민 끌어다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유도하면은 그 주민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2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하는 특정 개공 등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을 차별하는 행위.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저 개공에게만 매물을 내놓자. 왜? 광고도 높게 해주고 비싸게 받아주니까 저 개공에게만 매물을 내놓자.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걸린다 이 뜻이죠. 이해됐어요?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적용되는 거고.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는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해도 걸려 들어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하는 행위? 방해를 했어요.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걸려 들어가고.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강구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런 건 다 주민들이 한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게 33조 2항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결환행위거든요. 시, 담, 방 이 세 가지가 결환행위인데, 이게 결환행위인데 거기는 뭐 결환행위는 서서히 하기라고 그 한 줄만 밑주고 제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다음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소 결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결환행위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결환행위 내용들은 뭐 서서 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이제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자, 194페이지 제재가 나와 있는데 거기 5번 제재 있어요? 5번 제재 있습니까? 예, 개공에게는 자, 두 번째 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이걸 말합니다. 이거요. 33조 1항 위반했을 때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는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소공에게는 자격 정지가 될 수가 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1년짜리 한번 볼게요. 1년짜리 두 문자 동그라미 주세요. 거기 기업의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서 매 동그라미. 자, 니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 행위에서 어디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디귿 보수 실비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데서 어디 동그라미? 보 동그라미. 중개 보수에서 보. 거짓된 언행 그박그박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데서 거 동그라미. 그래서 매무 보고는 1년하고 1천이요. 매무 보고는 몇 년하고 몇 년? 그리고 이제 3년짜리 기업 관련 있는 증서 있어요? 부동산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 동그라미. 니은 디귿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에서 니은 앞에 직접 거래 직 뒤에 쌍방 대리에서 직상 동그라미. 직상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투기 조장에서 투 동그라미. 시세에서 시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한다 해서 어디 동그라미? 단. 그리고 이제 비읍이 33조 2항이거든요. 자, 거기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그래서 방 동그라미. 시담방. 시담방. 아, 두 문자로. 그래서 매무 보고는 1년하고 1천. 관직상투 시담방 3년하고 3천. 자, 그 비읍은 33조 2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는 다 33조 1항이거든요. 비읍만 33조 2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벌칙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암기사항인데 듣다 보면 암기 될 거예요. 하다 내가 매무 보고 관직상투 시담방 그러면 금방 외워요. 1년하고 1천, 3년하고 3천.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한 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벌칙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매무 보고는 1년하고 1천. 관직상투 시담방은 3년하고 3천. 이렇게 쫙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 행위까지 끝났어요. 내용하고 벌칙 그러면 끝. 자, 그다음에 202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중개 보수하고 뭐가 나와요? 실비. 이제 보수 들어갑니다. 자, 보수 보고 있어요? 예, 자, 서론 파트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칠판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뭐 비슷했는데
하여튼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중개보수 들어가 볼게요.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보수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유일하게 계산 나온 데가 여기잖아요. 우리 과목에서. 보수 파트에서 이제 계산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 들어갈 건데, 자, 봐보세요. 보수는 개공이 일해주고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용 범위 이런 건 앞에서 다 중개 업무에 적용된다 이건 다 이야기했고,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알아야 돼요. 자, 칠판 봐봐요. 이제 중개 보수 파트에서 이 청구권 발생은 언제 발생하고 행사는 언제 될 것인가 이건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서론 파트에서. 자, 이게 건물입니다. 의뢰인. 자, 중개를 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요.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수 청구권은 이게 중개 계약이고 상대방 찾아갖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그러면 청구권은 언제 발생할까? 계약, 거래 계약할 때 발생할까? 중개 계약할 때 발생할까? 이거 공부하는 거야. 청구권은 발생 시기. 자, 발생 시기는 언제? 중개 계약. 여기는 거래 계약. 여기는 거래 계약. 이게 2대 2네. 결론. 중개 계약이다 합니다.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때 청구권이 발생해요. 거래 계약을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행사 시기, 행사 시기. 이게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 자주 틀리거든요. 발생은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는 거래 계약. 발생은 행사는 거래 계약. 이거 흔들면 안 되고. 또 하나 더 하고 밑쪽으로 갈게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버렸어요. 해제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개공 소개로 계약이 끝났다가 계약이 해제된 거거든요.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 보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계약이 깨졌다니까? 해제됐다니까? 그 원인이 뭐에 따라서 두 가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왜? 개공의 원인을 제공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개공이 아까 우리가 물건 조사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라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근데 확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의 건물 하자 때문에 민법상 하자 담보책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원인 제공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하자를 설명 안 해서. 그런 경우는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오히려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개공은 잘못이 없고 누구 사정?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 이렇게 표현하죠. 의뢰인의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로 답을 해줘야 돼. 자, 이게 서론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번부터 보세요. 2번. 그래서 이제 그 뭐 적용 범위 이건 볼 필요 없고, 자 2번에서 203페이지. 양가로 1번 보수 청구권의 발생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 후단 중개 계약 시 밑줄 보세요. 중개 계약 시에 거래 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발생 동그라미. 자, 발생은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한다. 조건부로 해서 발생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양가로 2번 행사할 때는 첫째 줄
중개 완성,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 동그라미. 첫째 줄만 밑줄 보시면 돼요. 행사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발생한 것하고 행사는 구별해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보증으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이해됐어요? 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보수 청구는 소멸이 있어요? 자, 첫째 줄 개공 고의 과실을 맺어보세요.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외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없다.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자 때문에 해외될 수 있다는 못 받아. 근데 두 번째는 누구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외된 보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항상 몇 가지? 두 가지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개보수 범위하고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수는 아까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론 문제는 주로 한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나올 수가 있지만 한도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중개보수 한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택하고 둘로 나눠져요.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자, 봐보세요. 자,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매매하고 교환은 또는 임대차 등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 교환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얼마로 규정 상한이? 어? 아니, 상한 요율 기억 안 나? 잘 모르겠죠?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 얼마고? 0.7. 0.7에서 0.4입니다. 여기서 6단계로 구분이 돼요. 좀 이따 책 봐드릴게요. 임대차 증은 0.6에서 얼마? 0.3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또 뭐가 돼? 협의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이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이렇게 요율이 규정이 되어 있어. 6단계로 0.7에서 0.4 그리고 임대차는 0.6에서 0.3 여기서 6단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협의한 보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좀 이따 책 받을 테니까 일단 칠판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도 조례 요율 범위에서 이제 협의인데 시도마다 요율 체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봐봐. 시도 조례니까 여기서 시도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러면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는 어디가 있을까? 남양주시. 그러면 이제 물건은 서울 강남 걸 중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남양주시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고 여기에서는 서울시 조례겠죠.
그럼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산정을 해야 돼?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까? 사무소 쪽 조례를 따를까? 물건 여기는 사무소 물건 여기는 사무소 여기는 물건 물건 우리 물건 좋아 체종별로 사무소 오늘 앞에 앉아서 고생합니다. 다음 주에도 앞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돼? 경기도 조례. 남양주시 조례는 없어. 경기도 시도란 말이 그 말이야. 경기도 조례표에 따라서 받아야 돼. 이게 요일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도 조례니까 남양주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받되 그 범위 내에서 경기도 조례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작년하고 바뀐 거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 주택 외. 토지부터 할게요. 토지, 또 상가, 또 임목, 광업재단, 또 무슨 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를 해요. 원래는 주택 외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요, 협의. 0.9가 이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전 범위에서 협의인데 이게 0.9로 규정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주택하고 차이가 뭘까? 주택하고 차이. 주택은 매매하고 임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아. 상가 임대도 0.9고 상가 매매도 0.9야. 토지 매매도 0.9고 토지 임대도 0.9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임대는 0.6이잖아요. 매매는 0.7이고. 이해됐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또 여기 주택 외에는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0.9 범위에서 의뢰인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잖아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중개 보수 요율 및 한도협회 명시를 해놓고 더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A 개공이라 할게요. A 개공이 뭐라냐면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상가는 0.6만 받겠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 놓고 더 받으면 안 돼요. 더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명시하면 돼요. 0.9까지는 가능하니까. 근데 괜히 0.7만 받겠다 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 괜히 0.6만 받겠다고 게시해 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명시해 놓고 더 받지 말란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옵니까? 주택 외에서 나옵니까? 그게 중요해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거든요. 근데 별도로 공부하라 그랬죠? 자, 오피스텔 여기다 별도로 적어 볼게요. 자, 칠판 봐봐요. 오피스텔은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뭐냐면 전용 면적 얼마? 전용 면적입니다. 85입니다. 제곱미터 이하고 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춘 것을 요건을 갖췄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요율을 외워야 돼요. 다른 것은 요율을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 0.5입니다.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자, 이것을 고정화돼 있어 이것은 그렇게 외워야 되고, 근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 원래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는 아까 0.9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뭐다? 협의. 이 요율이 결정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밑줄 좀 긋고 들어갈게요. 그거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이제 뭐 책에 안 나온 것은 적어야 되겠지만 책에 있으면 밑줄만 그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중개 보수 한도 범위 있고 양갈보 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에 대한 보수 한도 기억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라래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여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시도 조례 됐어요? 근데 니은에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 보수는 다음 표와 같고 의뢰인 쌍으로 각각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표를 한번 봐볼게요. 그 위에 매매 교환은 자 15억 이상은 1000분의 7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동그라미 쳤어요. 1000분의 7 이게 0.7이잖아요. 여기서 쭉 내려가서 1000분의 4 있어요 없어요?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1000분의 7하고 1000분의 4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다시 또 1000분의 5, 1000분의 6으로 또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6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요. 0.7에서 0.4가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6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해서 나와 있고 임대차는 15억이 0. 얼마를 했어요? 6. 1000분의 6 동그라미. 그리고 1000분의 3 동그라미. 자, 그래서 0.6에서 0.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단계로 다시 올라가서 6단계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해되세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니은으로 넘어가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 보수는 다음 표와 같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랬고 그 금액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 시도 조례 요율 이내에서 의뢰인하고 개공이 서로 뭐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령 구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하고 개공이 협의하여 요율이 결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갈게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보수 한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기억.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니은으로 내려갈게요. 자, 오피스텔은 자, 전용 면적 얼마 이하를 했어요? 밑줄 그시고 상하수도 밑줄 그시고 전용 입식부엌 밑줄 수세식 화장실 밑줄 목욕시설 밑줄 이걸 다 갖춘 것을 요건을 갖췄다 그래요. 각각 밭대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이게 0.5잖아요. 임대차 등은 얼마? 1000분의 4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디귿 밑줄 보세요. 그 밖의 주택의 중개되는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임목, 광업시설, 공장재단 보수는 쌍방으로 가까울 때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 협의란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는 이 0.9 범위에서 협의다 이 말이에요. 0.9 범위에서 협의.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니을에 보면 개공동 주택 외의 동그라미.
외의가 키포인트요. 외의 중개대상으로서 요율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 상한요율, 보수 실비 요율비 한도 입에 명시하고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이렇게 보수 요율 및 한도 입에 명시해서 더 받지 말라는 규정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외의. 그래서 아까 외의가 중요하다. 주택의 그러면 틀려버려요. 주택 외의 그래야 맞아. 주택의 그러면 틀리고 주택 외의 그래야 맞다. 이해됐어요? 자, 적용 그 3번 적용 보세요.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아까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소 마지막 제출. 물건 소재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네, 거기만 밑줄거. 나머지 나누고 뒤에 디귿 한번 밑줄거 해야 돼. 디귿. 자, 이거 한번 맞춰 보세요. 여기다 이쪽에다 가버릴까? 이쪽에다가. 우리 당첨.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고? 건물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주상복합. 밑에가 뭐요? 상가. 위에가.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되냐,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해야 되냐? 주택 예로 보면 0.9잖아요, 최대가. 주택으로 보면 뭐 0.7. 그렇죠? 그럼 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뭘 놓고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뭘로 봐? 주택을 놓고 계산할까,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할까? 보수 계산할 때 당첨. 뭐가 큰 거? 아니, 면적. 면적이 큰 거.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자,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크면,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볼까?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상가로 봐가지고 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큰 걸 기준으로 해요. 상가 면적이 크면 상가 쪽으로,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 시도 조례 쪽으로. 됐어요? 근데 보통 건물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같아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럼 뭘로 바꿔? 찍어봐.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똑같으면. 왜? 하여튼 주택. 여기는. 아니, 여기 써졌잖아요. 주택이라고. 여기 이미 아까 적어놨잖아요. 주택이라고. 같아도 주택이야. 같아도 뭐다? 주택. 그럼 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란 말을 써. 이상이란 것은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다? 미만. 미만이란 말은 같은 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 밑줄 볼게요. 끝났어요. 디귿 밑줄 보세요. 중개 대상물 건축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이 들어가. 2분의 1은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이상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이상. 같은 거에 들어. 이때는 뭘로 본다? 주택. 주택면 2분의 미만 동그라미. 미만은 뭘로 본다? 주택 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별거 없죠? 끝. 그래서 이제 한도가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면 돼요. 이거 공부해놨다가. 자, 그다음에 양갈 2번 아까 보수 초과한 부분은 무효다. 이건 아까 검증할 때 다 했고. 자, 4번에 보면 중개 보수 계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론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되고, 일단은 이제 계산 이론, 계산한 걸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칠판을 봐보세요.
칠판을 볼 때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 없다니까. 예, 그래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요? 아 좋아. 근데 뚫어지게 본 것 같아서. 보수 계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자 칠판 보세요.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은 뭘 곱한다? 요율.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뭐라래요? 산출액이라래요. 뭐라래요? 근데 주택 같은 건 한도액이 있거든요.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가 될까요? 작은 거? 작은 거. 우리가 공부는 대부분 큰 건데 이것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수가 뭐예요? 한도액. 한도액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 이상 받지 말라 한도를 정해놨어요. 이건 주택에서만 나와요. 그럼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더 적어? 그럼 이게 보수가 되는 거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가 됩니까? 작은 거의 보수가 돼요? 작은 거의 보수가 돼요. 큰 거의 보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작은 거예요. 이건 밑줄 볼게요.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4번 있어요? 4번 보수 계산 있어요? 두 줄 밑줄 보세요.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이게 산출액이거든요. 한도액이 있는 주택, 이게 한도액은 주택만 있거든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지문 있죠? 이 지문이 이거요. 칠판에서 칠판에 이 공식이 이거라고. 그 두 줄이 이 내용이라고. 그 두 줄이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거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뭐가 기준이 된다? 작은 걸 기준한다. 그 두 줄이 이 내용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 한도액은 다 있는 게 아니고 주택에만 있어요. 주택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있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율이야 뭐 시도 조례나 협의해서 결정하니까 이제 거래 금액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매매 대금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교환 있어요. 예, 교환은 뭐가 거래 금액이 될까요? 큰 금액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보증금이 기준이 되는데 월세가 있는 경우는 환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률적으로 10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요.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계산해서 70을 곱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이 안 나왔을 때. 이해됐어요? 이런 형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좋았어요. 이 사람이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 다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임대를 내줬어요. 누구에게 임대를 내줬느냐?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A라는 개공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만 넘어갔지 갑은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임차인으로 눌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개공이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매 계약 보수만 받을까?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을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매매 보수만 받을까요?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을까? 매매만 받을까요? 왜? 여기는 옆에 분은 매매만 왜? 큰 거. 하여튼 매매만 받는다. 자, 이것은 매매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면
물건이 같아야 되고 같은 물건이잖아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그리고 당사자가 같아야 돼요. 같은 사람끼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잖아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런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때는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매매 보수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봐보세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와. 계산 문제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봐보세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사가지고 병에게 임대를 내줬어요. 임대인, 임차인이 돼요. 자,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매매 임대를 다 중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을까?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을까? 왜? 물건은 똑같이 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개 보수야. 기회도 같잖아요. 이것은 별개 보수. 그러니까 을로부터는 을 있잖아요. 을로부터는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아요. 이쪽은 매매 보수, 이쪽은 임대 보수. 을로부터는 매매 임대 다 받는다. 이해됐어요? 이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쓰리동이 아니어서.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만 매매 보수. 동일 물건, 동일 당사, 동일 기회. 이것은 매매 보수. 이거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 이해됐어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고 이건 둘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떤 유형인지 빨리 판단해 갖고 매매만 계산해야 되냐, 매매임대 다 계산해.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끝.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1번 매매 있어요?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 동그라미.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되고 분양권은 나눠서요. 나중에 학고고. 그 3번 보세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 동그라미. 동일 기회. 자,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거 왼쪽을 말해요.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마지막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같은 건 하나가 당사자가 빗나갔기 때문에 별개 보수다 이런 뜻이고. 자, 교환은 첫째 줄 중간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 물가액 밑줄. 임대에서 전세는 전세금 동그라미. 그리고 2번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일단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근데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라 그랬어요? 미만 동그라미. 미만인 경우에는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됐죠? 그리고 이제 보수 지급 시기 이거 시험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 첫째 줄보다 두 번째 줄. 일단 개공거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릅니다.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 지문. 자, 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밑줄 그어놨어요?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수 끝. 자, DP 넘어가세요. 실비가 나와 있잖아요. 실비는 뭘까요? 비용. 이제 우리가 그 물건 보러다 하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또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들어가죠? 등기상 증명서 열람 비용 들어가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큰 내용 없으니까 실비 의 두 줄 밑줄 보세요. 양가로 1번.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 밑줄 보세요.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실비는 이걸 말해요. 권리관계 확인.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실비. 이 실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이 권리관계 등 확인해서 해야 되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자는 실비도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놔놓고 자 20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3번 실비 부담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자주 틀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틀려. 왜 그런가는 나도 모르겠지만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는 첫째 줄에 영수증 첨부 동그라미. 두 번째 이전하고자 노래 이전 쪽에 받습니다. 매도인 쪽에 받는다고. 우리가 보통 말한 실비는 매도인 쪽에서 받은 거요. 이전 의뢰인 무슨 의뢰인? 의전 의뢰인.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근데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 있잖아요. 이건 아까 우리가 안 배고 넘었잖아요. 이것은 영수증 첨부에서 두 번째 줄 치드 그레인을 받습니다. 치드 그레인. 그래서 실비는 나눠져요. 우리가 보통 말한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쪽, 매도인 쪽.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매수인 쪽, 즉 치드 그레인에 받는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범위입니다. 보수 실비까지가 오늘 진도 범위고, 자, 다음 주에는 8장이죠. 다음 주에는 교육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제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시간 지나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